핸드폰만 들고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은 날은 없으셨나요?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은 이런 느낌을 가져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갈망은 특히 더 강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장소에서 살고 일하는 것을 선택하죠. 서울 사람들은 그들이 촌구석에서 산다고 농담을 하겠지만 보통 시골 마을들은 이들 지역에 비하면 촌이라고도 할 수 없겠네요. 떠나고 싶으세요? 그럼 다음에 가장 외딴 건물과 장소들을 구경해보세요. 포울라. 스코틀랜드 셰틀랜드 제도에 있는 포울라는 영국에서 가장 외딴 곳에 있는 무인도 중 하나예요. 포울라라는 이름은 고대 노르웨이 단어 푸글레이에서 유래된 것으로 새들의 섬이라는 뜻이며 이 섬은 이름에 딱 어울려요. 이 섬의 면적은 겨우 12.7평방킬로미터이지만 이곳의 자연유산은 섬의 작은 크기에 비해 매우 풍부하고 다양해요. 가장 높은 지점은 해발 418m 상에 있는 스네그 산이에요. 딱 30명만 여기 살고 있어요. 그들은 양과 조랑말을 키우고 나중에 시장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죠. 이 섬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포울라 마을은 민속음악 그리고 축제 등 뚜렷한 노르웨이 전통을 갖고 있어요. 팔머스톤 섬. 팔머스톤 섬은 은행도, 상점도, 도로도 없는 엽서에 나올 법한 낙원이에요.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찾으려면 이 제도의 가장 큰 섬인 라토롱가로 남서 방향으로 800km 정도 항해해야 해요. 쿡은 최초의 해군 장관이자 미래 영국 수상의 아버지 이름인 팔머스톤 장관의 이름을 따서 이 작은 외딴 섬의 이름을 붙였어요. 이 섬의 옛 이름은 200개의 항구라는 뜻을 가진 아라바우였어요. 이 섬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은 때때로 이곳을 지나는 요트에 히치하이킹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트는 사이클론을 피해 다른 시기에 강해지는 무역풍을 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5월부터 9월까지만 이 지역을 지나다녀요. 여기 사는 62명의 주민들은 모두 친인척 관계예요. 그들은 공통의 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조상은 윌리엄 마스터스라는 한 사람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흥미로운 점은 지역 주민들은 서로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섬에 계속 머물고자 한다면 밖에서 배우자를 섬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왠지 관광객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 섬에 가고 싶으신 분이 있을 것 같네요. 맥머도 기지. 종종 문명의 마지막 모퉁이라고 불리는 맥머도 기지는 지구 남극의 외딴 곳에 있어요. 이곳은 배로 접근할 수 있는 백색 대륙의 마지막 장소예요. 여기에는 이곳에서 가장 큰 연구단지인 미국 연구센터가 있어요. 대부분의 작업은 화창한 여름달에 이루어지지만 맥머도에서의 생활은 겨울에도 조용하지 않아요. 절정기에는 약 1200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거주하며 일이 없을 때는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곳을 보존하기 위해 남아있어요. 맥머도는 특별한 위도와 목적을 가진 별개의 세상이에요. 여기엔 예배당과 세대의 현금 인출기, 골프 코스, 3개의 활주로, 소방서, 우체국, 그리고 2개의 바가 있어요. 물론 맥머도 기지는 술 한잔 하러 가기에는 너무 멀죠. 하지만 이렇게 아름답고 흥미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남극 주변을 유람하는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볼거리 중 하나예요. 맥머도는 단연코 여러분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도시들 중 하나예요. 어센션 아일랜드. 지질학적으로는 신생아에 불과한 어센션 아일랜드는 100만 년 전에 파도 위로 솟아오른 해저 화산의 일각이에요. 이 화산은 16세기까지도 활동했을지도 몰라요. 석탄처럼 까만 용암은 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이 섬의 전체 인구는 900명의 영국 및 미국군과 통신 노동자 및 그들의 가족으로 구성돼요. 흥미로운 점은 공식적으로 이들 중 누구도 이 섬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 정부는 거주할 권리를 거부하므로 시민권자라도 임시 방문객 신세예요. 어센션 아일랜드에 들어가려면 여왕의 대행인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만 하죠. 섬을 가로지르는 언덕의 꼭대기에는 공중선과 인공위성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곳에서 강철 야자수를 배경으로 목가적인 열대의 수영을 즐길 수 있어요. 이곳에 오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일이 아니고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흥미로운 열대섬들 중 하나예요. 세인트 헬레나.
대서양 남부에 있는 영국 영인 세인트 헬레나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들 중 하나이며 화산의 노두이기도 해요. 이 지역은 겨우 122평방킬로미터밖에 되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기대처럼 미국으로 추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감을 상상해보세요. 이 섬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은 케이프타운에서 출발해서 5박의 바다 이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공항이 2016년에 완공되었지만 시험 비행들은 심각한 기상 문제들에 부닥쳤고 개통이 1년 넘게 연기되는 바람에 세계에서 가장 쓸모없는 공항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어요. 수도인 제임스타운은 볼거리가 많은 개성적인 도시예요. 티베트의 모투어. 동부 티베트의 모투어는 중국의 2100개 현 전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는 유일한 현이에요. 이곳은 독특한 환경적인 체험을 뽐낼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살고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낙원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매혹적이라는 말로는 모투어의 마법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31만 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지닌 이 신비로운 모투어 현의 인구는 대략 10,000명 정도로 멤바 및 루오바족들이 주로 살고 있어요. 안팎으로 이어지는 길은 하나도 없는데 그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 지형이 지나치게 거칠어서죠. 공사를 좀 해보려고 해도 이 지역의 흔한 수많은 홍수와 산사태들 때문에 방해를 받곤 해요. 마치 자연이 이 한적한 장소를 보존하려고 하는 것만 같죠. 모든 여행은 걸어서 해야 하고 빽빽한 정글 속을 지나 4일 동안 하이킹을 해야만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어요. 우트치아그비크. 우트치아그비크는 북극권의 북쪽에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자면 눈올빼미를 사냥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4,0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우트치아그비크는 세계에서 9번째로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태양이 11월 18일이나 19일에 지게 되면 65일 동안 다시는 뜨지 않아요. 우트치아그비크 주민들은 여름에 2개월 동안 끝없는 낮 시간을 즐기지만 이곳의 겨울은 길고 어두우며 잔혹해요. 우트치아그비크는 현대적인 동네이지만 자급자족을 위한 사냥, 낚시와 고래잡이는 여전히 지역 경제에 매우 중요해요. 많은 주민들은 음식을 얻기 위해 사냥과 낚시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하고 살아요. 이 동네에는 여러 개의 교회와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체육관, 라켓볼 코트, 웨이트룸, 사우나가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를 이용해요. 트리스탄 다 쿠나. 트리스탄이라고 알려진 트리스탄 다 쿠나는 세상에서 가장 외딴 무인도예요. 가장 가까운 땅인 세인트 헬레나는 2414km 떨어져 있고 2816km를 가야 아프리카 대륙이 나와요. 전체 인구는 대략 300명이고 이곳에 가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해요. 거기 가는데 5-6일이 걸리며 이 섬에는 비행기가 착륙할 곳이 없기 때문에 배로만 접근할 수 있어요. 트리스탄 다쿠나에서 온 안내원들의 에스코트를 받는 손님들만이 방문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섬 안에는 영주할 곳이 없어요. 이 섬은 외딴 곳이지만 런던과 같은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있고 연결 속도가 256K로 매우 느리긴 해도 섬 안에 인터넷 카페도 있어요. 섬에 오고 가는 것은 배 스케줄에 맞춰서만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낚싯배를 얻어 탈 수 있지만 가격이 대략 $800나 해요. 정말 외딴 곳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은 방문해 보실 만하죠. 오미야콘. 시베리아 동부의 외딴 마을 오미야콘은 가장 가까운 도시보다 북극권에 더 가까워요. 1924년 이곳의 기온은 영하 71.2도에 이르렀죠.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영구 거주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보통 날에 알몸으로 밖에 나가면 얼어 죽을 때까지 1분밖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미야코는 얼지 않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겨울에는 낮이 3시간이지만 여름에는 21시간이나 되며 극한의 북극 기후로 인해 땅은 영원히 얼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미야콘의 5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은 거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술록과 말고기로 이루어져요. 이곳에서 차의 엔진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거리를 걷다 보면 여러분의 눈썹과 침은 작고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얼어붙게 될 거예요. 오미야콘에서 할 것은 별로 없지만 성공적인 관광시장을 갖고 있어요. 그 매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혹한 기후를 체험한다는 새로움에 있을 거예요. 거기에 술록 사냥이나 얼음 낚시처럼 이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활동들, 그리고 기온이 영하 50도일 때도 즐길 수 있는 온천 같은 것도 있어요. 오미야콘에는 호텔이나 식당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해야 해요. 수드 늪지. 수드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열대 습지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나일강 유역에서 가장 큰 담수 습지이기도 하죠. 크기는 매우 다양한데 평균적으로 3만 평방킬로미터 정도이고, 우기에는 유입되는 물에 따라 수드 늪지는 13만 평방킬로미터 넓이까지 확장할 수 있어요. 달리 말하자면 영국만한 넓이까지 확장한다는 거죠. 물 아래에는 0.5m 정도 두께의 점토질 토양층이 있어서 누수를 억제해요. 대수층은 30m 깊이에서 탐지되었죠. 수드가 있는 땅은 남부 수단에서 가장 비옥한 곳이에요. 여기에는 유기물이 풍부한 유사를 많이 포함하고 있죠. 수드의 비옥함과 끝없는 유사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해요. 늪은 모든 농기구들을 빨아들이니까요. 밀, 옥수수, 콩은 일부 건조한 지대에서 재배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작물 생산은 덤불에 있는 소규모의 정원에서 이루어지죠. 축산의 경우는 가족당 염소 2마리 정도를 유지하는 게 다예요. 그래서 주된 식재료원은 이곳 사람들이 낚시를 하러 가는 화이트 나일이에요. 여기에는 도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일족이나 부족들이 사는 서로 떨어진 마을들이 있고, 거기에는 투쿨이라고 불리는 20-30채의 집들이 있어요. 그것은 원추형의 지붕이 달린 둥근 모양의 오두막으로 진흙과 거름, 짚을 섞어 회반죽으로 사용해서 나뭇가지로 벽을 세운 거예요. 이런 집들은 습기 때문에 평균 5-6년마다 새로 지어야 하죠. 수드를 우회하여 수단 북부 사막, 그리고 특히 이집트로 강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수로를 건설하는 계획이 제안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는 이 지역의 풍부한 식물들의 생태계가 손실되고, 또 갈대 숲속에서 살며 생존을 위해 동물, 식물, 그리고 물을 필요로 하는 부족들의 생활 방식을 해치는 거예요. 하지만 수단의 내전 때문에 수드의 수로 전환을 위한 건설 계획은 중지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래요. 어떤 지역들에 방문하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새 영상을 낼 때 제일 먼저 아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